네, 킥오프 진행됩니다. 아르키메데스, 소크라테스에게로 패스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아르키메데스에게 패스를 줬고요. 아르키메데스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전진 패스 내줍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 다시 패스한 볼,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헤딩 득점, 문전의 소크라테스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리스 관중들 열광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름다운 골을 만들어냈네요. 헤겔은 실제란 단지 윤리적 비자연주의의 선언적인 것일 뿐이라고 어필하고 있고, 칸트는 정언명령을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이 골은 오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크스는 옵사이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심은 단호합니다. 라팔로의 아테네 학당의 그림을 보면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의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람들과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제자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한 사람은 분명히 알겠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알키비아데스인데요.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 장군으로서 미남으로도 꽤 유명했죠.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와 동성애적 사제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아고라에 나가서 사람들과 논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묻기만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와 메논이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알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메논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탐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탐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지식을 탐구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메논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미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그 지식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태어날 때 잊어버린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기하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 노예 소년도 기하학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메논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하학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하학을 아냐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아니야, 맞다니까. 쟤도 기하학을 알고 있다니까. 어떻게 말이야? 그렇다니까. 아, 이건 말도 안 돼. 쟤 좀 뭐라 그래봐. 야, 너 이리 와봐. 저기 좀 앉아봐. 저기. 야, 일로 와, 절로. 이씨, 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맨날 짜증나게. 야, 너 내가 바닥에 그리는 거 잘 봐. 여기 사각형 그릴게. 아이고, 허리야. 여기 사각형이 있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m야. 그럼 이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니? 4m 제곱인 것 같은데요? 오, 생각보다 똑똑한데? 그러면 이 사각형 면적의 2배가 되는 사각형이 있겠지? 면적이 8m 제곱 되는 사각형 말이야. 네. 그럼 면적이 8m 제곱 되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 것 같니? 면적이 2배면 4배인가? 어이씨, 이거 진짜 바보 아니야? 한 변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이렇게 커지잖아. 이 면적이 얼마야? 이건 4m 제곱짜리 4개니까 16m 제곱이야. 봐, 아니지? 자, 그럼 다시 잘 봐. 요 4개의 사각형에다가 대각선을 그려볼게. 자, 여기 요 사각형 면적은 얼마인 것 같니? 요거 말이야, 요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거 무릎이야. 다시 잘 봐. 그럼 여기 사각형, 작은 사각형 면적은 얼마야? 요거 말이야. 아까 4m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절반이니까 2m 제곱이야. 그럼 이건? 이 사각형 면적은 얼마야? 2, 4, 6, 8m 제곱이야. 자, 그럼 아까 사각형 면적이 2배가 됐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이 원래 사각형 면적이 2배가 된 거네. 요렇게 말이야.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봐, 이게 원래 알고 있었지? 내 말이 맞지? 와, 대단해. 끝내주는데? 넌 내 말 꼭 안 믿더라. 알았어. 내가 오늘 한 잔 사면 되잖아. 아이, 피딱지 맨날 뭐라는 거야.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신은 노예소년에게 기하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노예소년이 잊어버렸던 기하학을 상기만 시켜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기설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을 잘해야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에는 소송과 재판이 많았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의 재판에서는 500여 명의 배심원들이 판결을 했는데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려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논리적인 추론 능력, 배심원을 설득시키는 논변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논변술, 수사학, 논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와 같은 소피스트들이죠. 이들의 수업료는 꽤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테네 부자들 중에는 소피스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제자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단지 상기시켜준 것일 뿐이라는 거죠. 아기는 산모가 낳고 산파는 산모를 도와주는 것일 뿐인 것처럼 지식은 제자들이 스스로 깨치고 자기는 그저 제자들을 조금 도와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업료를 받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일종의 향응을 제공받았는데요. 그것을 심포지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심포지엄이 학술대회라는 말로 쓰이지만 당시의 심포지엄은 그냥 뒤풀이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소크라테스는 말술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인 크산티페는 악처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친구들 앞에서 소크라테스에게 물바가지를 쏟아 부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화를 내기는커녕 벼락 뒤에는 비가 내리기 마련이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남자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자신처럼 철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가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논쟁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제자들은 많은데 다른 소피스트처럼 돈을 벌어오지 않는 데다가 술을 엄청 좋아해서 심포지엄이 끝나면 술을 마시고 맨날 털레털레 들어오니 부인이 바가지를 안 긁을 수 없었겠죠. 그러고 보면 크산티페가 악철하기보다는 소크라테스가 악부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지식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잊어버렸던 지식을 상기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설명은 신화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화적인 색채를 걷어내고 보면 이러한 생각은 서양 철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 철학자들의 관심은 지식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지식의 원천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륙의 합리론자들은 지식은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어요. 특히 데카르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수학적 지식, 기하학적 지식, 신이 존재한다는 관념 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칸트는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고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생각의 원천이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지식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기설이라고 합니다. 둘째, 소크라테스는 당시의 소피스트와는 달리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제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셋째,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생각은 인간에게는 본유관념이 있다는 합리론자의 아이디어의 원형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크라테스였습니다.